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고치는 3단계 훈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기르다 보면 가르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양치하는 거, 나갔다 온 다음에 손 잘 씻는 거, 그리고 식탁에서 예절 잘 지키기, 또 밥 잘 먹기, 집안에서 뛰지 않기 등등 이런 행동적인 것도 있고요. 또 공부, 규칙적으로 하는 것 등등 부모님이 가르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끝도 없는데요. 당연히 아이다 보니까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아이는 말을 안 듣고 짜증내고 엄마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서 결국에는 확 이렇게 터뜨렸다가 아유, 또 내가 괜히 그랬지 하고 또 후회하고 하시죠. 또 잘 이해해 보려고 참다 보면은 또 아이가 그 수위를 자꾸 넘으면서 또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가르치자니 싸우고 안 가르치자니 행동이 너무 나빠서 문제가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시면요. 막 이렇게 싸우고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확실히 바꾸는 3단계 훈육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고치는 3단계 훈육 방법. 네, 제 1단계는요, 바로 충분히 설명하기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도요,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당할 때는 뭔가 기분 나쁘고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아는 것은요, 타고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씩 배워나갔기 때문에 아는 거지 태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 육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아픈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순간 욱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저 지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지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 X야 라고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고요, 저것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너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그 행동을 계속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아이가 느낄 수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이제 요즘 겨울이니까 귤을 한 박스로 사서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상한 귤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죠. 상에 있는 거 이제 끝부분 뜯어내면 되는데 자기들은 안 먹고 새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내 새끼 예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게만 해주면 아이가 자기는 늘 고귀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는 공주병, 왕자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요,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제일 나쁜 것만 줘서도 안 되겠죠. 어른과 좀 공평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에 있는 귤도 네가 곤란해서 어른들한테 엄마 아빠한테만 다 주면 안 돼, 우리는 다 같이 그 귤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가 예쁜 귤만 먹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야. 엄마도 예쁜 귤만 먹고 싶고 아빠도 그리고 동생도 다 그렇단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예쁜 귤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에 썩은 귤,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귤인데도 안 먹고 놔두면 계속 썩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예쁜 귤만 다 먹다 보면 우리가 저 귤을 낭비하게 될 거야. 먹고 싶어도 귤이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단언하시기 전에 그 아이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 엄마도 그래 예쁜 거 먹고 싶어, 아빠도 먹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에 있는 귤을 먼저 먹어야 되고 나만 안 먹겠다고 하면 안 돼. 상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걷어내면 멀쩡하잖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리고 예쁜 귤도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귤을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양치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양치는 꼭 해야 되는 거야? 네, 꼭 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또 이유를 구구절절 잘 설명해 주셔야 하겠죠. 양치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가 썩고 그리고 이가 썩으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 다 해주시겠지만 훨씬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신다면 아이에게 더 와닿을 수 있게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좀 이야기가 아이가 공감 가도록 잘 설명을 하시면 아이가 그 말을 더 잘 받아들일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영상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이빨을 닦지 않아서 이가 썩은 사람, 이런 사진들, 동영상들 보여주면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를 닦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거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닦는 게 아니야. 이빨 잘 닦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요, 해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머리를 잘 안 감으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안 감으면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 홈리스라든지 그런 분들 사진 같은 것도 우리 구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머리를 감지 않아서 떡지고 냄새 나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안 감으면, 이를 안 닦으면, 네가 좋다고 네가 예쁜 것만 먹으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고치는 3단계 훈육 방법입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는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아이가 책임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이 아이의 책임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는 아이들 교실에 많거든요. 선생님은 아무리 일러줘도 개선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일일이 매일매일 가방 검사하고 챙겨주시는 것도 저학년이 아니라면 좀 적절하지 않죠. 아이 스스로 가방 싸고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준비물을 안 가져갔을 때 교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공부 못하고 이런 경험들 아이가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그런 불편을 겪는 것이 걱정돼서 미리미리 모든 걸 해주세요. 저학년 1학년이라면 모르겠지만 2학년만 되더라도 부모님께서 직접 다 챙겨주시기보다는 챙기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어머니께서 아이가 준비물이 없다 그러면 바리바리 싸들고 학교로 막 찾아오고, 뭐가 없다 그러면 다 해주고, 모든 문제를 부모님께서 책임지고 문제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아이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한다. 이 문제에서 생기는 책임을 아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이 문제와 아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해주세요. 이 해결을 자꾸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는 이 문제를 직면한 적이 없고,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태도, 능력을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또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아주 어릴 때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야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커지는데, 부모님이 모든 걸 대신해 줬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일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와 문제 사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직접 직면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유를 컵에 붓다가 쏟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나서서 다 닦아주시고 조심해, 다음부터 우유를 엄마가 부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우유를 붓는 능력도 안 잘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가 우유를 붓다가 쏟았다, 그러면 화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그 정리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근데 아이가 우유를 닦다 보면은 또 깔끔하게 못 닦겠죠? 끝까지 깔끔하게 닦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 조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닦으니까 다 스며들었잖아. 짜증만 내시고 이리 줘! 걸레 해가지고 엄마가 다 닦았다. 그러면
청소는 빨라지고 좋겠지만 아이가 닦는 법도 못 배우고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는지 모르고 결국 남는 건 엄마의 짜증밖에 없으면서 불쾌한 감정만 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아이 옆에서 협력자로 있으셔야 되지 대신해 주는 사람 혹은 잔소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네가 힘들어질 거야. 이걸 안 하면 네 이빨이 썩을 거야. 너를 위해서 바꿔야 돼. 라고 계속해서 협력자로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이빨을 계속 안 닦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두고 계속 협력자로만 있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그 결과를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인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고치는 3단계 훈육 방법. 네, 마지막 3단계는요. 바로 모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잘 하시는 실수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만 해주시지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치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양치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네가 양치해 하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요. 양치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양치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스스로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앞니부터 옆에 몇 초씩, 그 다음에 위에 안에까지 하는 것을 아이와 함께 아이 손을 잡고 해주면서 순서대로 시간대로 하면서 아이가 그 방법을 자꾸 익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머리 스스로 감아봐 오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를 이제 조만간 앞으로 네가 스스로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아야 되는 거야. 자, 샴푸도 한번 짜볼까? 자, 머리에 한번 해볼까? 자, 한번 비벼보자. 그래, 아빠처럼 이렇게 손톱으로 하지 말고요. 손 끝으로 부드러운 걸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머리에 상처가 나거든. 네가 한번 해볼래? 아이 손잡고 같이 해보는 거죠. 공부를 하더라도 야 공부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교과서 펼쳐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엄마표로서 옆에 붙으셔서 구체적인 행동 방법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시범도 보여주시고 해보라고 하고 보면서 그걸 또 알려주시고요. 손을 잡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올바른 모범 행동을 알려주시고 아이와 함께 할 때 아이는 그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고치는 3단계 훈육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는 충분히 설명하기였죠. 아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스스로 하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매우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세요. 영상도 보여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사례를 들어서요. 그냥 더러워, 냄새나 이상으로 자세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는요, 행동을 통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손해보는 것은 너다.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 입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맡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아이가 이빨을 안 닦으려고 해서 제가 한번 이빨을 안 닦고 한번 맡아봐라 라고 했어요. 아빠 밥 먹고 양치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냄새 엄청나지? 너도 이렇게 냄새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다 도망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해주고 그 행동으로 네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행동의 결과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요. 밥을 잘 안 먹으면 간식을 못 먹어. 이런 규칙들을 정한 거죠. 밥 안 먹는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걸 안 먹어? 그러면 모든 간식도 먹을 수 없어. 네가 간식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을 못 먹는다는 결과를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3단계로는요. 모범 행동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양치 방법, 밥을 반찬과 함께 골고루 잘 먹는 거. 요 반찬 한번, 요 반찬 한번, 요 반찬 한번, 아빠 한번 봐. 이렇게 같이 해서 맛있게 먹잖아. 이런 방법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딸도 편식이 심하고 밥을 잘 안 먹고 간식만 먹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거든요. 오늘 알려드렸던 이 3단계 방법 화만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